자, 양육권 변경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딸아이가 와이프 손에 키워지면서 점점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있으면서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간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손도 몇 번 들긴 했는가 봅니다. 면접 교섭으로 만나면 집에 가기 싫다. 오늘 아빠 집에서 자면 안 되냐 이러는데 그럴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덜컥 겁이 나 양육권을 넘겨줬던 건데 아이를 볼 때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양육권 소송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아무래도 엄마보다 양육권 변경 소송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뭐 준비하면 되나요? 사실은 이 사안에서 제 생각에는 뭐 아이가 이 정도의 어떤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면 못해도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이건 이제 아이가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동 상담하면서 난 엄마랑 있다가는 나는 죽을 것 같다. 앞으로 남은 삶을 더 이상 뭐 살아갈 자신이 없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엄마가 양육권자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이제 뭐 아이도 진술로서 하고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서 뭔가 아이를 좀 학대하고 있다든지 이런 정황들을 이제 증거로 내고 결국에는 아이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더 이상 엄마랑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한다면 이게 사실 양육권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아이를 위한 거예요. 아이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양육권자, 친권자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는 절차인데 지금 이 질문을 보면 아이가 불행해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빠는 엄마보다 양육권 변경 소송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엄마냐 아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엄마의 양육 환경 속에서 불행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은 후견적 역할을 하는 법원이거든요. 양육권 변경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정법원의 아이에 대한 가장 큰 입장은 뭐냐면요. 가정법원은 어찌됐든 가장 주된 사건이 이혼 사건이잖아요. 아이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이 때문에 보통 이혼을 못하죠. 남편이 바람피고 아내가 바람을 폈지만 내가 아이를 봐서 참아야겠다. 보통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가정법원이 봤을 때 아빠, 엄마의 잘못으로 인한 어떤 이혼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겠어요?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든 조정이든 뭐 이런 걸 정할 때 있어서 아이의 어떤 복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질문은 뭐지? 질문은 양육권 가진 사람이 싫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너무 싫은데 제 맘대로 행동해도 되는 건가요? 이 자녀는 어떤 뭐라 그럴까? 굉장히 똑똑한 친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아이는 아빠가 너무 싫으니까 엄마 쪽에 가서 얘기를 해야죠. 아빠가 나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엄마랑 살 수 있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 진승희 변호사를 찾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어머님이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면 제가 이제 적절히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이제 뭐 성공사례 얘기하느라고 친권 양육권 이런 얘기는 잘 안 해봤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에서 엄마가 아이를 이제 탈취해 가서 데려갔잖아요. 엄마가 이제 바람을 폈어요. 남편이 이제 상간남이랑 와이프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걸었죠. 소장 받고 꽤 같이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남편분이 회사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애가 사라지고 또 짐을 다 빼고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 케이스가 진짜 정말 아이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 친구들도 너무 좋아했고 근데 엄마 때문에 그 유치원을 갑자기 그날로 그냥 그만둬야 됐고 그리고 또 발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발레 연습도 되게 열심히 하고 발레 소질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발레를 배우다가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가 콩쿨반에 들어가겠다. 그래갖고 학원에다 이제 돈도 더 내고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콩쿨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바람 피느라고 애 학원 뭐 어디 다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빠가 맨날 일찍 퇴근해갖고 그 발레 콩쿨 학원도 데려가주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탈취해 가느라고 발레 학원 콩쿨 그거 다 그냥 끝나고 다니던 유치원도 그냥 갑자기 옮기고 이거는 뭐냐면요. 자녀의 복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빵점인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학원을 자기 멋대로 그만두게 하고 아이도 사람이에요.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탈취행위가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은 행동인데 이런 자에게 이제 임시 양육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의뢰인분께 말씀드렸어요. 본안 소송에서 친권민 양육권자로 누군가가 지정이 될 텐데 그때는 꼭 이 부분이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주장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확실히 본안에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이 사건 되게 좀 그런 게, 이 엄마 쪽은 보조양육자가 없어요. 보조양육자가 없고 배다른 남동생이 있는데 배다른 남동생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린 여자아이를 자기 친남동생도 아니고 배다른 남동생한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깨름칙해요. 근데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누나도 2분 계시고 부모님도 다 살아 계시고 아빠도 또 뭐 일 시간도 좀 탄력적이고 해서 저는 이 사건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꼭 아빠가 본안 소송에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불안한 건 이제 아이가 좀 어리고 또 이제 성별이 이제 여자아이고 그리고 임시 양육권자로 이제 엄마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최선을 다해봐야죠. 네.